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를 알아보는 봄 업권 전망, 이번 달에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상속세를 줄이고 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나라 세금은 통상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액을 낮추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상속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전에 증여를 잘 해준다라면 상속가액을 낮춰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증여를 할 때는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잘 활용해야만 현명한 증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죠. 뭐 증여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10년마다 공제금을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걱정되는 부분. 뭐 증여를 해줬는데 증여해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다라거나 또는 증여해준 뒤로 뭐 부모님들 홀대를 받는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증여할 때 지분 증여를 하는 겁니다. 통으로 다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증여한 재산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탁을 이용해서 조건을 걸어둔다라면 증여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이렇게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속세는 통상 6개월 이내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근데 현금 갑작스럽게 이 큰 돈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것은요, 언제 발생될지 또 그 당시 얼마를 낼지 세금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자산이 없는 경우 뭐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한다라거나 대출을 이용해서 굉장히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이 되는 게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현금 자산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상 종신보험은 납입보험료를 다 내도 60% 수준, 즉 1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총 납입보험료가 60%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요럴 때 이제 좋은 활용법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계약자, 수익자 요 구조, 즉 피보험자 요 구조를 잘 짠다라면은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애주기에 따라 보험도 바뀌어야 한다. 뭐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 60대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이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20대 뭐 너무 건강하죠. 되레 어렸을 때보다 더 건강한 시기입니다. 실제 질병 발병 확률을 보게 되면 20대 때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니즈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효율성이 높은 실손보험, 뭐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실손보험이 이제 20대에 필요한 보험이다 얘기를 하고, 또 왕성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상해보험 같은 거를 추가해주면 보험료 면에서도 부담이 없고, 또 그만큼 효율이 높은 보험으로 소비자분들한테 안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는 이제 결혼과 출산이 이제 준비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걸 꾸리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그리고 40대부터 건강하지 못한 시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강할 때, 그리고 보험료가 월등히 쌀 때 건강보험을 좀 준비시키는 것, 특히 암내심 같은 이런 중대질환 같은 경우 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40대는 뭐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죠. 대한민국 자본이전 통계에서 나오는 노동소득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43세에 흑자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럴 때 이제 슬슬 성인병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는 이제 종합보험 같은 걸 준비해 줘야 하는 시기고요. 이미 또 요즘 젊으신 분들이 이제 유병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유병자 보험을 좀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0대, 60대는 뭐 당연히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요양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간병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자, 우리 질병으로 몸이 악화가 되고 이제 느려지고 근육 이런 것들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해 사고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낙상 사고도 크고 뭐 골절로 인해서 실제 이제 뭐 골반이나 이런 거 골절을 통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이때 준비해 주면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리모델링 포인트가 뭐 의학기술 발달이라든가 새로운 담보들의 출현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보험에 대한 어떤 그 컨설팅 포인트 이런 것도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이제 산재가 인정된 그런 사례인데, 우리 이제 골프장이죠. 솔직히 이제 컨트리 클럽이라고 안내라고 했는데, 골프장에 있는 락카룸이라든가 사우나실, 그리고 이런 곳들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일찍 출근하겠죠. 뭐 여름철 해가 일찍 뜰 때는요, 첫 티가 뭐 거의 5시 막 이럴 때 있다 보니까요. 처음 이제 골프 라운딩이 시작되는 시기가 그때니까 그 이전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뭐 준비할 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 출근합니다. 4시 37분에 출근길에 교통사고 납니다. 뭐 단독 사고죠. 그래서 전신주를 들이받은 교통사고 이후에 뇌출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이제 산재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거절을 합니다. 자, 거절 사유가 뭐냐면은 실제 업무와 이 뇌출혈과의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근거를 뭐라고 들었냐면은 일단 사고와 무관하게 이 자발성 뇌 뇌출혈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당사자가 업무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게 그렇게 강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서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선 산재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이 기저질환에 겹쳐서 뇌출혈 유발했을 수도 있고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로 들었냐면은 실제 이 사고 직후에 의식 상태가 굉장히 명료했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저질환에 대한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산재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판결했고 항소하지 않아서 이렇게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출퇴근에 대한 재인정, 이 산재 인정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갖고 와봤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뭐 두 번째 암 장기 간병까지 우리가 폭넓게 보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52년, 53년째 계속 기대 수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중요한 건데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늘어납니다. 자, 의학기술의 발달로 늘어난다는 건 사람을 연명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뭐 어떤 얘기냐면 아파서 오래 사는 거다. 즉 유병기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암의 발병 원인은요, 뭐 가족력, 즉 이제 우리 이런 요인이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단 다양하지만 가족력이 있다라면 당연히 암에 발병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보다 암에 걸린 사람이 다시 또 암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지자 보면은 유병자들은 또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2배나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분들은요, 암보험 준비를 그냥 단편적으로 과거에 뭐 암 진단 수술 1회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경제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뭐 과거에 기대의 수명이 짧을 때는 암에 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당연히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암보험은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뭐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분들은요, 여러 가지 특약들이 또 요즘 굉장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페이백이나 납입면제 특약들을 잘 구성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2차 위험까지 또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기술의 발달로 유병기간이 증대되게 되면 뭐 암에 2번, 3번 걸릴 확률, 질병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꼭 감안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갖고 와봤고요. 마지막 기사는 이제 고령화로 연간 의료비가 대한민국이 200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넘어선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노인은요, 어쩔 수 없죠. 저도 점점 질병에 노출되는 걸 좀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노안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좀 위축도 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아시다시피 18%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강보험료의 거의 45%에 육박하는 돈을 쓰고 있거나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203조 9천억을 썼고요. GDP의 9.2% 규모나 됩니다. 엄청나고 이제 조만간에 10% 훌쩍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1인당 얼마를 썼느냐? 이건 이제 노인 인구 말고 평균만 해도 거의 이제 500만 원 육박하고 있는데 이 5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21년 대비 무려 30.9%나 증가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건강보험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의료비가 늘어났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입니다. 잘 살다 보니까 그만큼 의료비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뭐 앞서 말씀드린 노인 인구의 증가는 그거는 이제 차쳐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실비 때문입니다. 뭐 실비가 지금 뭐 의료개혁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뭐 개원하면 어떤 병원 개원하는지 다 아시죠?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다 뭐에 연관되어 있느냐? 실손보험 잘 받을 수 있는 과들입니다. 뭐 딱 눈에 들어오시잖아요. 뭐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뭐 백내장, 그리고 뭐 정형외과 기본적으로 도수치료 다 비급여 항목들, 이거를 활용해서 결국은 실손보험 있어요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과들, 이 과들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료개혁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손의료보험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국민소득이 증가되는 이런 것들,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결국 이 부담은 결국 국민들한테 가죠. 자, 건강보험이 악화가 되게 되면 물론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조기 진료 또는 검진 기회 확대, 이런 것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악화가 된다면 개인보험은 점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이제 간병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병비가 뭐 아시겠지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까지 더해진다라면 의료비 부담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그래서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들은 결국 개인보험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손보험도 조정이 되고, 특히 이제 뭐 구실손 같은 게 유지가 어렵게 되면 결국은 뭐 지금 4세대 나중에 5세대 6세대로 갈아타게 되면은 결국 본인 부담률이 예를 들어 구실손 기준으로 0%짜리가 30%, 40%, 50%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해서 컨설팅 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고객분들이 개인보험을 좀 더 잘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이제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